자, 우리가 저번에 이제 드디어 조금 더 수학적인 언어로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함수 관계가 fx는 y, 바로 이 등식, 이 등식, 덩어리 줬기 때문에 등식이죠. 바로 x, 정의역 x와 치역 y의 대응 관계가 바로 이게 항으로 정확히 된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항인 경우를 해봅니다. 다항인 경우. 예, 다항이 뭔지는 기억하시죠? 예,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혹시라도 몰라서 다항은 상수와 그 다음에 변수, 아주 넓은 개념이죠. 변수라는 것은 가장 수학적인 언어, 다른 데는 없는 아주 특수한 언어죠. 변수라는 개념, 이 변수라는 개념. 그리고 덧셈, 셈은 참여하는 셈은 덧셈, 그 여긴 뺄셈, 그리고 곱셈. 이 셋으로만 참여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요. 꼭 표현되면이 아니고 나눗셈 없습니다. 표현할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다항이라고 불러요. 예를 들면 2, x 또는 1, 또는 x분의 x 같은 경우도 정의역만 조심한다면, 왜냐하면 정의의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만 조심한다면 얘는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닌 경우에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수함수죠. 이때도 다항함수죠. 다항입니다. 바로 이런 꼴들이에요. 좀 더 복잡한 것으로는 2x의 3승 마이너스 5x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더하기 1 이런 것들 쭉 있어요. 이 중에 가장 높은 것들, 가장 2입니다.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최고차 항이라고 하고, 이 최고차 항으로 몇 차 다항인지 결정을 하죠. 예, 좋습니다. 예,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,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을 다항이라고 그러고, 이 규칙이, 이 항의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항 함수라고 부릅니다. 서로 대응 관계가 함수적 관계로 되어 있으면, 얘들은 이제 불필요하니까 지우겠습니다. 얘도 지우고, 얘도 지우고, 얘도 지우고, 좀 지워지는 게 이상하네요. 어쨌든 우리는 얘들을 지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작해 보죠. 그 중에서 다항에서도 가장 차수가 낮은 게 뭐죠? 당연히 0차죠. 0차. 0차입니다. 0차를 뭐라고 부르냐면, 얘들은 당연히 0차이기 때문에 상수만 있는 경우죠. 변수가 없는 경우에 차수가. 바로 그래서 얘들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상수함수입니다. 상수함수. 그래서 오늘 수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. 다항함수 중에서 0차 함수. 0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먼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해보죠. 여기에 마이너스 1, 0, 1이 있을 때 그것이 1로만 대응한다고 해봐요. 모두 다. 모두 대응한다. 이렇게 쓰면 얘를 만약에 이제 집합교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도 1로 대응하고 0도 1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1도 1로 대응하는 바로 이런 경우죠. 이게 바로 상수함수입니다. 상수함수란 다시 분명히 정의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치역 원소 하나에만 모두 화살표 관역 하나로만 다 꽂혀 있을 때 그런 것을 상수함수라고 불러요. 얘를 이제 얘가 아까 표현법으로 표현하면 다시 세 번째 하로 하면은 바로 이런 꼴이죠. x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때 정의역에 있는 x는 정의역에 있는 집합은 이제는 현재는 마이너스 1, 0, 1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. 바로 이럴 때 이게 모두 1인 경우,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그래요. 상수가 1인 함수죠. 이번엔 또 그러면 우리도 좌표평면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좌표평면을 표현하면 이제 1일 때 1, 그 다음에 0일 때도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1,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죠. 그래서 언뜻 보면 지금 보면 이게 직선에 있는 세 점으로 보여요. 하나, 둘, 세 점으로 보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정의역 x가, 그러니까 정의역 집합이 원소 하나, 둘, 셋 이렇게 단 3개밖에 없는 경우를 봤어요.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,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경우를 보죠. 이번에 어떤 경우냐면 정의역 x가 실수인 경우예요. 실수 집합을 보통 R로 쓰죠.
R로 쓰고 얘가 뭘로 대응하냐면 이번에도 뭐 치역은 1만 있다고 해보죠. 1로만 대응하는 경우. 이때는 당연히 이제는 이게 쓸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얘가 너무 많았고 얘를 써도 얘가 너무 많아요. 이쪽에 써야 될 점이 연속적으로 많아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뭘 써야 될지 0 다음에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원소를 뭘 쓸지도 뭘 써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요. 연속적으로 많죠.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결합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fx는 1이라는 규칙, 단 이때 x는 모두 다 실수집합의 원소들로 되어 있는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진 그럴 때 정의역의 원소들은 x고 치역의 원소는 y의 관계인 것들의 총체. 얘가 이제 함수 f가 되는 거죠.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? 그래프 우리가 아까 그래프 끝날 때 색깔을 좀 넣기 때문에 이번에도 색깔을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x를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,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모두 다 어디에 지켜요? 1일 때도 1에 지키고 2일 때도 2에 지키고 1일 때 1에 지키고 3일 때도 1에 지키고 파이일 때도 1에 지키고 계속 그러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. 직선 1에서의 직선으로 나오죠. 완전히 누운 직선이죠. 상수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좀 바꿔서 만약에 함수가 이번에는 gx는 2라면 그럼 어떻게 지키겠어요? 그거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 이거일 때 치역 2에 지키고 이때도 2에 지키고 여기 때도 2에 정의역이 모든 상관없이 2만 나오죠. 여지없이 2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직선으로 나옵니다. 이런 직선. 여기는 2죠. 뭐 여기가 K면 그럼 당연히 뭐 어딘가에 이게 막 음수일 수도 있죠. 이쪽에서 이제 K에서 직선으로 나오겠죠. 직선으로 나옵니다. 상수함수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. 기울기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. 지금은 이제 가볍게 몸을 푼 정도에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. 자, 문제를 냅니다. 문제 뭐냐? 우리의 함수가 이거라고 해봐요. 뭐냐면 2, 3 원소 하나만 있는 대형이에요. 당연히 함수죠. 당연히 함수입니다. 얘는 왜냐하면 함수적 대형이에요. 그리고 정의역이 보다시피 정의역이 2만 있는 경우예요. 자, 얘는 상수함수일까요? 아닐까요?